네가 알고 있던 연애의 시나리오는 이거였을 거다. 너를 진짜로 궁금해하고 너의 생각과 감정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있을수록 편안하면서도 설레는 사람을 만나는 것. 그런데 현실에서 네가 반복해서 빠져버리는 시나리오는 완전히 다르다. 연락은 강렬한데 주로 밤에만 온다. 스킨십은 뜨거운데 대화는 얕고 끝나고 나면 네 마음속에는 설명하기 힘든 공허함만 남는다. 이 영상에서 나는 네가 이미 어렴풋이 느끼고 있지만 인정하기 싫어서 미뤄두고 있던 진실을 그대로 끌어올릴 거다. 불편할 거다. 기분 나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걸 직면하지 않으면 너는 앞으로도 똑같은 남자, 똑같은 패턴, 똑같은 상처만 반복하게 된다. 그래서 말 그대로 안전벨트를 매라고 말하고 싶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너는 어느 도시, 어느 나라에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지 댓글로 남겨줘라. 네 현실을 말로 쓰는 그 한 줄이 이미 첫 번째 깨어남이다. 이 채널 정신적 본능에서는 사람들이 잘 말해주지 않는 관계의 어두운 진실을 다룬다. 예쁘게 포장된 조언이 아니라 네 자존심을 살릴 수 있는 날 것 그대로의 심리 패턴을 알려준다. 만약 너가 지금 들으면서 아, 이게 나 얘기 같은데 하는 느낌이 든다면 그냥 다음 영상에서 우연히 또 마주치겠지 하고 넘기지 마라.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라. 이건 단순히 채널 홍보가 아니라 네가 더 이상 눈 감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서약하는 행위다. 먼저 네가 직면해야 할 가장 잔인한 문장은 이거다. 그는 너를 원할 수 있다. 하지만 전혀 단 한 치도 너를 존중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는 보통 나를 이렇게 강하게 원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나를 아끼겠지라고 착각한다. 몸에 대한 욕망과 사람에 대한 존중이 항상 같이 움직인다고 믿고 싶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 둘은 놀라울 정도로 자주 분리되어 있다. 이 영상 전체에서 내가 해부할 주제는 바로 이 비틀린 분리다. 욕망만 있고 존중은 없는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굳어지고 결국 어떻게 너의 자존감을 잠식하는지 하나씩 벗겨볼 거다. 특히 이번 장에서는 거창한 이론보다 내 일상 속 구체적인 순간에 초점을 맞출 거다. 메시지, 타이밍, 만나는 방식, 대화의 방향 같은 반복되는 패턴 속에 이미 답이 들어있다. 우선 이 관계가 어떻게 태어나는지부터 보자. 처음에는 항상 강렬하다. 그는 네 외모를 칭찬하고 몸매를 언급하고 눈빛이 불안할 정도로 훑어본다. 너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를 정말 매력적으로 느끼는구나. 어느 정도는 맞다. 문제는 그의 관심이 거기서 멈춘다는 것이다. 너의 가치관, 너의 꿈, 너의 상처, 너라는 사람에 대한 호기심으로 이어지지 않고 오직 물리적인 흥분의 연료로만 소비된다는 것이다. 이걸 나는 당위 자극 중심 연결이라고 부른다. 이름이 거창해 보여도 실제로는 아주 단순하다. 그는 너를 만나기 전과 후의 감정선, 즉 자극의 고조와 해소만 중요하게 여긴다. 그 사이에 너의 감정 상태는 거의 고려되지 않는다. 너와의 관계는 하나의 스위치 같은 존재다. 켜면 흥분, 끄면 침묵. 이게 반복되면 너는 모르게 스스로를 그의 욕망을 위한 버튼처럼 느끼기 시작한다. 처음 몇 번은 네가 스스로를 설득한다. 요즘 다 이렇게 시작하지 뭐. 시간이 지나면 더 서로 알게 되겠지. 지금은 그냥 초반이라 뜨거운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패턴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건 초반이라서가 아니라 애초에 이 관계의 설계도가 그렇게 짜여 있다는 뜻이다. 시작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나중이라고 해서 매지컬리 존중이 자라나지 않는다. 그럼 왜 너는 이 이상한 설계도를 눈치채고도 계속 거기에 머무를까?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를 짚고 가야 한다. 바로 정서적 보상 간헐 강화다.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이미 네 삶에서 수십 번 경험한 것이다. 가끔씩만 오는 아주 강렬한 보상이 매일 오는 따뜻한 보상보다 더 중독을 만든다. 도박, 슬롯머신, 알림창 확인이 다 이 원리로 사람을 묶어둔다. 그는 매일 다정하지 않다. 매일 연락하지도 않는다. 네가 힘들다고 말할 때마다 옆에 있지도 않는다. 그런데 아주 가끔 완벽하게 너의 감각을 휘어잡는 밤, 너만을 보는 듯한 눈빛, 숨막히는 스킨십,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던 달콤한 말이 한꺼번에 튀어나온다. 이때 내 뇌는 거대한 도파민 샤워를 맞는다. 그리고 그 샤워를 다시 맞기 위해 너는 그를 계속 기다리게 된다. 아이러니한 건 그조차도 이런 패턴을 뚜렷하게 의식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는 그냥 본능, 편리함, 순간의 기분을 따라 움직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너를 항상 대기 중인 보상 기계처럼 다룬다. 내 마음은 그가 언제 또 스위치를 눌러줄지 모르는 상태로 방치된다. 그리고 이 불확실성이 너를 더 깊이 집어삼킨다. 여기서 또 하나 짚어야 할 게 있다. 너의 욕망도 이 안에 끌려 들어간다는 점이다.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누군가의 강한 성적 관심을 받으면 자존감이 순간적으로 자극된다. 내가 아직 매력이 있구나. 나도 누군가를 이렇게 미치게 만들 수 있구나. 그 느낌이 나쁘지 않다. 오히려 오랜 공허 뒤에는 중독적으로 달다. 그래서 네가 합리화를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 몸만 원하는 게 뭐 어때서? 나도 즐기면 되지. 만약 여기서 너와 그가 완전히 같은 선상에 있다면 문제는 덜하다. 진짜로 감정적 기대 없이 서로의 몸만을 원하고 그 이상을 바라지 않는 상태가 둘에게 분명하다면 그건 성인들의 거래일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너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미 눈치챘다. 너는 점점 그에게 마음이 가고 있는데 그는 너를 사람으로서 깊이 알고 싶어 한다는 느낌을 전혀 주지 않는다. 이때부터 관계는 네 안에서 분열을 일으킨다. 한쪽에서는 괜찮아, 나도 그냥 즐기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그의 메시지를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다. 한쪽에서는 친구들 앞에서 아니야, 진지한 사이 아니야 라고 웃으며 말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그가 다른 사람과 잘 되는 상상을 하면 속이 뒤집힌다. 이 내부 모순이 오래 갈수록 너의 자기인식은 흐릿해진다. 스스로에게 솔직해질 용기를 잃어버린다. 이걸 나는 자기 부정의 침식 과정이라고 부른다. 처음에는 작은 타협에서 시작한다. 오늘은 그냥 기분 전환하러 나간 거야. 이번 한 번만 더 만나보고 결정하자. 그런데 어느새 너는 관계의 상태를 솔직하게 정의하는 것 자체를 피하게 된다. 우리는 뭐지? 라는 질문이 머릿속에 떠올라도 일부러 딴 생각을 하거나 친구에게 장난으로 떠넘겨 버린다. 왜냐하면 진짜 대답이 너무 뻔히 보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자. 그가 마지막으로 내 인생에 대해 진지하게 물어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는가? 네가 요즘 뭘 배우고 있는지, 무엇이 너를 두렵게 하는지, 네가 앞으로 어떤 여자가 되고 싶은지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기는 한가? 만약 떠오르는 기억이 거의 없다면 그건 이미 시그널이다. 그는 너의 표정, 너의 말투, 너의 눈빛에서 지금 준비됐는지만 읽을 뿐 너라는 사람을 읽으려는 시도는 하지 않고 있다. 이 장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신호들을 하나씩 나열하지 않을 거다. 그건 다음 장의 몫이다. 대신 지금은 그 신호들을 바라보는 너의 위치를 먼저 재정렬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신호를 알아도 자기 위치가 흐릿하면 결국 또 똑같이 해석하고 똑같이 용서하고 똑같이 남는다. 그래서 우선 이 관계에서 네가 어떤 자리에 놓여 있는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첫째, 너는 선택받기 위해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 너무 뻔하게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욕망만 있는 관계에 오래 머무르면 너의 무의식은 조용히 구조를 바꾼다. 스스로를 반드시 선택받아야 하는 입찰자처럼 느끼기 시작한다. 조금만 더 잘하면, 조금만 더 이해해주면 그도 언젠가 나를 진짜로 볼 거야. 이 믿음이야말로 네 자존심을 서서히 말려 죽이는 독이다. 둘째, 너는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가 이 관계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너를 어디까지 책임질 생각이 있는지, 어떤 선을 넘지 않을 건지 분명하게 물어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질문을 꺼내는 순간 그가 도망갈까봐,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뜨거운 뭔가가 사라질까봐 너는 입을 닫는다. 바로 그 두려움 때문에 그는 굳이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네 침묵이 그의 편안함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너는 욕망이 아닌 존중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그가 너를 얼마나 강렬하게 원하는지가 아니라 그 욕망을 어떻게 다루는지로 판단해야 한다. 욕망은 누구나 느낄 수 있다. 아무리 성숙한 사람이라도 첫 만남의 설렘과 끌림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하지만 존중은 선택이다. 존중은 속도를 조절하고 말을 선택하고 경계를 지키는 의식적인 행동의 총합이다. 여기까지 들으면서 네 안에서 이런 목소리가 올라올 수 있다. 근데 나도 좋았는데, 나도 그 밤들이 나쁘지 않았는데, 그럼 그게 다 잘못이야. 아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네가 느낀 쾌락과 설렘을 죄책감으로 덮어버리는 게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네가 뭐가 좋았는지, 뭐가 아팠는지 정확히 나눠서 볼 수 있어야 다음 선택에서 더 선명해진다. 문제는 네가 즐거움을 느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즐거움에 기대어 네 자신을 계속 값싸게 내어주고 있다는 점이다. 정신적 본능 채널이 다루는 건 늘 같다. 감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자기 파괴 패턴을 정확한 이름으로 부르는 것.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여자는 그래도 그는 나랑 있을 때 진심이었어 라고 스스로를 달래고 있다. 또 다른 여자는 나도 어른인데 뭐 어때 라며 고통을 유머로 포장하고 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고 연락이 끊기고 침대 위에서 혼자 천장을 바라볼 때 둘 다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다.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 질문에서 도망치지 마라. 도망치는 시간만큼 너의 경계는 더 약해지고 더 많은 양보가 당연해진다. 네가 지금 이 영상을 여기까지 봤다면 이미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 이 관계는 정상이 아니라고. 네가 원하는 사랑의 모양이 이게 아니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머물게 만드는 힘이 바로 그 간헐적 보상과 자기 부정의 습관이다. 오늘 우리는 그 고리를 끊는 첫 번째 칼을 들었다. 이제부터 나와의 약속을 하나 정하자. 앞으로 이 남자의 행동을 볼 때 그가 얼마나 날 원하는가가 아니라 그가 얼마나 날 존중하는가를 먼저 질문하는 습관을 들여라. 대화의 주제, 만나는 장소와 시간, 연락의 패턴, 내 감정에 대한 그의 태도, 이 모든 것을 욕망이 아닌 존중의 렌즈로 다시 본다는 뜻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것들이 선명하게 떠오르기 시작할 것이다. 이 첫 번째 장은 어떤 의미에서는 예고편에 불과하다. 진짜로 불편해질 내용은 다음 장에서 시작된다. 나는 구체적으로 그가 단지 너를 욕망할 뿐 존중하지 않을 때 반복해서 나타나는 7가지 혹은 8가지 행동 패턴을 하나씩 명확한 언어로 박아 넣을 것이다. 그때마다 나는 각 신호마다 딱 한 문장으로 네가 지금 당장 취해야 할 선택을 말해 줄 거다. 왜냐하면 지식만 쌓이고 행동이 따라오지 않으면 이 영상은 그냥 또 하나의 위로 콘텐츠로 끝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내게 부탁 하나를 더 하겠다. 지금 느끼는 감정 그대로를 댓글에 남겨라. 이거 진짜 내 얘기다 라고 적어도 좋고 솔직히 듣기 싫다라고 적어도 상관없다. 중요한 건 네가 처음으로 이 패턴에 이름을 붙이고 그 이름을 입 밖으로 꺼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았다면 지금 눌러라. 정신적 본능은 앞으로 네가 다시는 이런 값싼 패턴에 스스로를 던지지 않도록 불편하지만 필요한 진실만을 계속해서 들려줄 것이다. 이제 21번 크게 쉬어라. 너에게는 선택지가 있다. 이 관계를 계속 미루어 두고 언젠가 그도 달라지겠지라는 환상 속에 머무는 선택. 혹은 지금 이 순간부터 그가 아니라 너 자신에게 충성하기로 결정하는 선택. 다음 장으로 넘어갈수록 이 선택은 더 선명해질 것이다. 오늘 이 첫 장을 끝까지 들은 것만으로도 너는 이미 예전의 너가 아니다. 언젠가 오늘을 돌아봤을 때 그날 내가 눈 떴구나 라고 말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제 슬슬 핑계의 여지를 없앨 시간이다. 지난 장에서 우리는 이 관계의 설계도 자체가 어떻게 비틀려 있는지 봤다. 이번에는 그 설계도가 일상 속에서 정확히 어떤 행동으로 드러나는지 하나씩 해부할 거다. 네가 이미 수백 번 봤지만 일부러 못 본 척해온 장면들이다. 각 패턴 뒤에는 항상 같은 질문 하나가 따라간다. 이 행동은 욕망의 언어인가, 존중의 언어인가? 먼저 말해 두자.
여기서 말하는 패턴은 모든 남자에게 적용되는 법칙이 아니다. 세상에는 진짜로 성숙하게 욕망과 책임을 함께 다루는 남자들도 있다. 그리고 여자들 중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상대를 소비하는 사람들은 존재한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에서 우리가 집중할 대상은 하나다. 너를 강하게 원하지만 너를 사람으로서 존중할 생각은 거의 없는 남자의 전형적인 행동 양식이다. 패턴을 보게 되면 변명은 설 자리를 잃는다. 첫 번째 패턴은 밤 시간 전용 연락이다. 낮에는 조용하다. 너의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별로 궁금해하지 않는다. 그런데 밤이 깊어갈수록, 특히 잠들기 조금 전 시간이 되면 갑자기 그의 존재가 네 화면 위에 떠오른다. 뭐 해? 오늘 보고 싶다. 지금 나올 수 있어. 같은 짧고 직설적인 메시지로. 이 패턴의 핵심은 시간대다. 그는 네 감정과 일상에는 관심이 없고 네 몸이 가능한 시간대에만 너를 떠올린다는 거다. 낮에는 답장이 늦거나 심지어 읽고도 무시할 때가 많다. 하지만 너가 밤 늦게 답장을 하면 반응은 아주 빠르다. 이건 단순한 바쁜 남자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이 올라오는 타이밍에만 너를 떠올리는 남자다. 이 남자는 내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다. 욕망만 있고 존중이 없는 남자에게 보이는 밤, 시간 전용 연락 패턴을 발견했다면 해야 할 일은 한 문장이다. 그 시간대의 연락에 응답하지 말고 그의 욕망이 아닌 너의 수면과 일상을 먼저 지켜라. 두 번째 패턴은 계획 없는 즉흥 호출이다. 그는 미리 약속을 잡는 법이 거의 없다. 너의 스케줄이나 피로도를 고려하지 않고 자기 기분이 내키는 순간에만 너를 부른다. 오늘 밤 볼까? 지금 갑자기 너 생각나서 근처인데 잠깐 나올래? 이런 말들은 겉으로 보기엔 로맨틱하고 충동적인 감정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반복되면 그건 분명한 신호다. 존중이 있는 사람은 너를 자신의 시간표에 끼워 넣는 존재로 다루지 않는다. 그는 너도 일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미리 시간을 맞추고 조율하고 기다린다. 반대로 욕망만 있는 남자는 자기 욕구의 타이밍에만 너를 호출한다. 네가 이미 피곤하거나 내일 중요한 일이 있어도 그 순간의 욕망이 더 중요하다. 그는 너를 인간이 아니라 언제든 꺼낼 수 있는 카드처럼 다룬다. 이 패턴이 보인다면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미리 계획되지 않은 호출에는 원칙적으로 응하지 말고 내 시간의 가치를 그에게 설명해 주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어라. 세 번째 패턴은 공적인 공간에서의 투명인간 취급이다. 둘이 있을 때 그는 과하게 다정하다. 스킨십도 많고 말도 달콤하다. 그런데 친구들, 동료들 혹은 우연히 지인과 마주치는 상황이 되면 그의 태도는 급변한다. 소개를 대충 하거나 아예 관계를 흐릿하게 말하거나 심지어 아무 사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기도 한다. 그 순간 너는 설명하기 힘든 모욕감을 느낀다. 이건 단순히 사적인 성향이나 내성적인 성격 문제가 아니다. 욕망만 있는 남자는 관계의 책임을 지는 대신 관계를 숨기는 쪽을 선택한다. 그는 너와 함께 있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생길 수 있는 기대, 질문, 책임을 피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널 침실에서는 애인처럼 대하지만 밖에서는 아무 사이도 아닌 사람처럼 대한다. 이 패턴이 반복된다면 해야 할 일은 한 가지다. 너를 자랑스럽게 드러내지 못하는 남자와는 침대도 시간도 마음도 더 이상 공유하지 마라. 네 번째 패턴은 대화의 방향이 항상 몸으로 흘러간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사소한 농담으로 시작된다. 너 그 옷 입으니까 미치겠다. 지난번 생각나서 오늘 하루 종일 집중이 안 됐어. 너랑 있으면 나 진짜 참느라 힘들어. 이런 말들은 한두 번 들을 때는 설레고 기분 좋게 들릴 수 있다. 문제는 대화의 대부분이 이런 흐름으로만 채워질 때다. 건강한 욕망이 있는 남자도 유머와 섹슈얼한 긴장을 이용한다. 하지만 그 남자는 그와 동시에 너의 생각, 고민, 꿈에 대해 묻는다. 감정과 욕망이 함께 움직이는 것이다. 반대로 욕망만 있는 남자는 조금만 대화를 나눠도 다시 성적인 주제로 돌아오려 한다. 너가 진지한 말을 해도 결국 다시 농담으로 돌리고 몸 이야기를 꺼내고 분위기를 그쪽으로만 끌고 간다.
이 패턴을 보는 순간 해야 할 일은 간단하다. 너의 감정과 생각에 진짜로 머물 줄 모르는 사람에게 너의 몸이라는 마지막 경계를 열어주지 마라. 다섯 번째 패턴은 일관성 없는 메시지와 감정의 롤러코스터다. 어떤 날은 너에게 폭발적으로 다가온다. 아침부터 밤까지 연락을 이어가고 너만 생각하는 것처럼 말하고 다음 만남을 계속 상상하게 만든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속도가 줄어든다. 답장은 느려지고 말은 짧아지고 급할 때만 나타난다. 그러다 또 어느 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뜨겁게 돌아온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너를 확실하게 붙잡기 위해 그는 처음에 강한 강도를 사용한다. 너의 마음이 어느 정도 열리고 너의 몸도 열리면 그때부터 속도를 조절하기 시작한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지만 네가 항상 조금 부족함을 느끼게 만든다. 이 상태에서 너는 언제 그가 다시 예전처럼 다가올까를 기다리는 상태가 된다. 이게 바로 정서적 보상, 간헐 강화의 핵심이다. 이 패턴을 알아챘다면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그의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에 이유를 찾지 말고 너 스스로에게 일정한 사랑과 관심을 주는 쪽으로 시선을 돌려라. 다섯 번째 패턴은 일관성 없는 메시지와 감정의 롤러코스터다. 어떤 날은 너에게 폭발적으로 다가온다. 아침부터 밤까지 연락을 이어가고 너만 생각하는 것처럼 말하고 다음 만남을 계속 상상하게 만든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속도가 줄어든다. 답장은 느려지고 말은 짧아지고 급할 때만 나타난다. 그러다 또 어느 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뜨겁게 돌아온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너를 확실하게 붙잡기 위해 그는 처음에 강한 강도를 사용한다. 너의 마음이 어느 정도 열리고 너의 몸도 열리면 그때부터 속도를 조절하기 시작한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지만 네가 항상 조금 부족함을 느끼게 만든다. 이 상태에서 너는 언제 그가 다시 예전처럼 다가올까를 기다리는 상태가 된다. 이게 바로 정서적 보상, 간헐 강화의 핵심이다. 이 패턴을 알아챘다면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그의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에 이유를 찾지 말고 너 스스로에게 일정한 사랑과 관심을 주는 쪽으로 시선을 돌려라. 일곱 번째 패턴은 경계를 시험하고 네 아니요를 무시한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된다. 너가 오늘은 늦게까지 있고 싶지 않다고 말했을 때 그는 농담처럼 압박을 한다. 에이, 조금만 더 있다가 나 오늘도 진짜 보내기 싫은데. 너가 특정한 스킨십은 아직 불편하다고 말했을 때 그는 살짝 서운한 티를 낸다. 나 너무 혼자 불타는 거 아니야. 너 나 안 믿는 거야. 이 상황에서 네가 조금씩 물러나면 그는 거기까지가 너의 한계라고 인식한다. 그리고 다음에는 그 지점을 다시 밟으려고 한다. 너의 아니오는 그의 머릿속에서 조금 설득하면 괜찮아질 예비 동의 정도로 번역된다. 존중이 있는 사람은 내 경계를 들었을 때 그 즉시 멈추고 네가 편안한 속도를 기준으로 맞춘다. 존중이 없는 사람은 네 경계를 자기 욕망을 위해 넘어야 하는 장애물 정도로 본다. 이 패턴을 본다면 해야 할 일은 아주 명확하다. 내 아니오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지 마라. 여기까지 듣고 나면 아마 네 머릿속에서는 특정한 얼굴이 이미 떠올랐을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다. 근데 나쁜 사람 같지는 않은데 그냥 아직 미성숙한 걸까? 물론 가능하다. 모든 남자를 악마화하는 게 목적은 아니다. 어떤 남자는 진짜로 관계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행동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은 언제나 같다. 그의 의도보다 그의 행동이 지금 네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그의 의도가 아무리 순수하다고 해도 그 행동이 네 자존심을 깎아먹고 너를 기다리게 만들고 네 삶의 중심을 흐리게 만들고 있다면 그건 이미 너에게 해롭다. 우리는 너무 자주 그도 상처받은 사람일 거야. 그도 사랑을 잘 몰라서 그럴 거야. 라며 상대를 이해하느라 정작 자기 자신을 지키는 데에는 실패한다. 이해는 너의 영혼을 구해주지 않는다. 행동만이, 경계만이, 선택만이 너를 구한다. 여기서 잠깐 실제 사례 하나를 상상해 보자. 이름을 민지라고 하자.
민지는 어느 날 직장 근처 카페에서 같은 건물에 다니는 재현을 알게 된다. 처음에는 점심시간마다 우연히 마주치며 인사만 하다가 어느 날 재현이 먼저 연락처를 묻는다. 며칠 동안은 정말 성실하게 연락이 온다. 하루 종일 사소한 얘기들을 주고받으며 민지는 이번에는 느낌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패턴이 바뀐다. 낮에는 바쁘다는 이유로 메시지가 줄어들고 대신 밤 늦은 시간에만 연락이 온다. 지금 집 가는 길인데 갑자기 너 생각났다. 오늘 너무 힘들었는데 너 얼굴 보면 풀릴 것 같아. 민지는 이미 마음이 간 상태라 몇 번 그렇게 늦은 시간에 나가서 그를 만난다. 둘이 가까워지는 속도는 빠르고 스킨십도 금방 깊어졌다. 하지만 그 이후 재현은 점점 낮에는 더 조용해지고 주말에는 연락이 뜸해졌다. 민지는 혼란스럽다. 함께 있을 때 재현은 분명히 진심처럼 보인다. 그녀를 예쁘다고 하고 안고 있을 때는 놓고 싶지 않다는 말까지 한다. 하지만 막상 관계를 정의하자고 하면 그는 말을 돌리거나 아직 생각이 정리가 안 됐다는 모호한 말만 한다. 공적인 자리에서 마주쳤을 때도 그냥 동료처럼 가볍게 인사할 뿐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민지를 소개하지 않는다. 민지는 점점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한다. 내가 너무 서두르는 걸까? 좀 더 기다리면 변할까?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다면 그건 이 패턴들이 너의 삶에도 이미 침투해 있다는 뜻일 가능성이 크다. 중요한 건 재현이 나쁜 남자냐 아니냐가 아니다. 중요한 건 그의 행동이 이미 민지의 마음을 불안과 결핍의 시스템 안에 가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욕망은 있지만 존중은 없다. 욕망은 있지만 책임은 없다. 욕망은 있지만 미래에 대한 진지한 상상은 없다. 결국 민지의 시간과 감정만 소모되고 있다. 여기서 민지가 해야 할 행동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그가 진짜 나를 좋아하는지 시간이 지나면 알겠지라고 기다리는 게 아니다. 이미 나타난 패턴들, 밤에만 오는 연락, 계획 없는 호출, 관계를 숨기는 태도, 애프터케어의 부재를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기준을 명확하게 선언하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소비되는 관계는 원치 않는다. 욕망과 존중이 함께 움직이는 관계만 선택하겠다. 이 장에서 내가 일부러 숫자를 적게 쓴 이유가 있다. 사실 너는 몇 번째 패턴인지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느낌과 반복이다. 불편하지만 정확한 기준은 늘 같다. 이 행동은 나를 사람으로 대하는가 아니면 기능으로 대하는가? 나를 하나의 세계로 대하는가 아니면 자기 욕망을 해소하는 도구로 대하는가? 그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는 순간 패턴은 너무나 분명해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패턴마다 내가 던졌던 한 줄의 행동 지침들을 다시 떠올려 봐라. 밤 시간, 저녁 연락에는 응답하지 않는 것, 계획 없는 호출에는 원칙적으로 응하지 않는 것, 공적인 자리에서 너를 숨기는 남자와는 더 이상 침대를 공유하지 않는 것, 대화가 몸으로만 흘러갈 때 너의 정신과 감정을 지키기 위해 물러나는 것, 애프터케어가 없는 남자에게 더 이상의 접근 권한을 주지 않는 것, 내 아니오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을 즉시 명단에서 지우는 것. 이건 복수도 벌도 아니다. 단지 너 자신에게 하는 최소한의 예의다. 세상은 언제나 너에게 타협하라고 말할 거다. 요즘 연애는 다 이런 거야.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그냥 편하게 만나면 되지. 그런데 편하게 만나자는 말 뒤에는 이상하게도 늘 너만 더 많이 상처받고 너만 더 많이 기다리고 너만 더 많이 무너지는 구조가 숨어 있었다. 이제 그 구조를 인지했다면 더 이상 같은 규칙으로 게임을 이어갈 필요가 없다. 정신적 본능 채널이 내게 주고 싶은 건 화려한 희망 고문이 아니다. 차갑지만 선명한 기준이다. 너는 욕망의 대상이 될 자격이 있다. 동시에 존중의 대상이 될 자격도 있다.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그건 항상 욕망이어야 한다. 존중 없는 욕망을 받아들이는 순간 너는 스스로를 할인된 가격으로 진열대에 올려놓는 것과 같다. 그리고 사람들은 언제나 세일 상품부터 먼저 소비한다. 이 장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만 기억해라. 패턴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의 말은 달콤할 수 있고 눈빛은 진지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의 반복되는 행동은 항상 진실을 말한다. 너는 지금 그 진실을 볼 준비가 된 사람이다. 이 준비가 네 삶을 어떻게 바꿀지는 다음에 네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이제 우리는 결정의 문 앞에 서 있다. 첫 번째 장에서 너는 이 관계의 설계도가 처음부터 어떻게 비틀려 있었는지 봤다. 두 번째 장에서는 그 비틀린 설계도가 일상 속에서 어떤 구체적인 행동 패턴으로 드러나는지 하나씩 짚어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 이쯤 되면 네 안의 어느 부분은 이미 알고 있다. 이건 네가 꿈꿔온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네가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다는 것을. 그러면 남은 질문은 하나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욕망의 미끼에 계속 걸려들며 그가 던져주는 간헐적인 조각들을 주워 먹으며 스스로를 소비할 것인가? 아니면 이 미끼에서 스스로를 빼내고 욕망과 존중이 함께 있는 관계를 선택할 것인가? 이건 단순히 그 남자를 자를지 말지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네 인생에서 네가 어떤 기준으로 자신을 대우할지에 대한 선언이다. 먼저, 왜 너는 이런 관계에 반복해서 끌리는지부터 이해해야 한다. 이해하지 못하면 이 사람을 끊어도 비슷한 패턴의 다른 사람에게 또 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인간의 뇌는 강렬한 자극과 예측 불가능한 보상에 중독되기 쉽다. 욕망만 있는 관계는 바로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제공한다. 강렬한 스킨십, 뜨거운 밤, 그리고 그 다음 날의 침묵과 불안이 섞인 혼란스러운 감정. 이 패턴은 너를 점점 더 예민하게 만든다. 그는 연락하지 않아도 너는 그를 떠올린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너의 뇌는 그가 또 내게 올까라는 기대와 두려움으로 계속해서 스스로를 자극한다. 사실상 그는 행동을 줄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를 위해 더 많은 감정 에너지를 쓰고 있다. 이 비대칭 구조가 바로 너를 계속 묶어두는 보이지 않는 족쇄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다. 바로 너 자신 안의 공허함이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한다. 나는 혼자서도 잘 지내. 나는 내일도 있고 친구도 있고 취미도 있어.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다. 하지만 밤에 혼자 있을 때, 침대에 누웠을 때, 모두가 잠든 시간에 올라오는 감정은 다르다. 나는 정말 사랑받고 있나? 나는 정말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인가? 이 질문이 비어 있을수록 너는 누군가의 강렬한 욕망을 사랑으로 오해하기 쉬워진다. 여기서 중요한 진실 하나를 짚고 가야 한다. 욕망은 내 공허를 잠시 마취시켜 줄 수 있다. 하지만 절대 채워줄 수는 없다. 마취와 치유는 다르다. 욕망만 있는 관계는 마치 진통제처럼 잠깐 동안은 아프지 않은 것처럼 느끼게 해준다. 하지만 약 기운이 떨어지면 통증은 더 커진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상처는 더 깊어졌기 때문이다. 네 자존감, 네 기준, 네 자기인식이 조금씩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생각해보자. 존중이 있는 관계는 어떤 느낌인가? 그건 처음부터 폭발적인 자극만 있는 관계가 아니다. 오히려 속도가 조금 느릴 수 있다. 그 남자는 너와의 관계를 숨기지 않고 시간을 미리 맞추고 네 일정을 존중하고 네 감정을 신경 쓴다. 스킨십이 있어도 그것이 관계의 중심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한 부분일 뿐이다. 그는 너를 하나의 세계로 보지 몸으로만 보지 않는다. 문제는 이런 건강한 관계는 때로 덜 짜릿하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강렬한 롤러코스터를 이미 몇 번 경험한 사람에게 안정적인 도로는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말한다. 나에게는 이런 뜨거운 관계가 더 맞는 것 같아. 하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뜨거움은 사랑이 아니라 불안과 중독이 섞인 감정일 때가 많다. 너는 사랑을 원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불안을 사랑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생각해보자. 존중이 있는 관계는 어떤 느낌인가? 그건 처음부터 폭발적인 자극만 있는 관계가 아니다. 오히려 속도가 조금 느릴 수 있다. 그 남자는 너와의 관계를 숨기지 않고 시간을 미리 맞추고 네 일정을 존중하고 네 감정을 신경 쓴다. 스킨십이 있어도 그것이 관계의 중심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한 부분일 뿐이다. 그는 너를 하나의 세계로 보지 몸으로만 보지 않는다. 문제는 이런 건강한 관계는 때로 덜 짜릿하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강렬한 롤러코스터를 이미 몇 번 경험한 사람에게 안정적인 도로는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말한다. 나에게는 이런 뜨거운 관계가 더 맞는 것 같아. 하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뜨거움은 사랑이 아니라 불안과 중독이 섞인 감정일 때가 많다. 너는 사랑을 원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불안을 사랑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제 선택의 지점을 명확하게 그려보자. 첫 번째 선택지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 것이다. 그는 여전히 같은 시간에 연락할 것이다. 여전히 계획 없이 너를 부를 것이고, 여전히 너의 경계를 흐릴 것이고, 여전히 내 감정을 책임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도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반응할 것이다. 기다리고, 합리화하고, 스스로를 낮추고, 가끔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결국 다시 그의 메시지를 반가워할 것이다. 두 번째 선택지는 위험해 보이지만 사실은 너를 구하는 선택이다. 바로 이 패턴의 고리를 스스로 끊는 것이다. 연락에 대한 너의 반응을 바꾸고, 너의 시간을 다시 회수하고, 너의 몸에 다시 가격표가 아니라 경계를 붙이는 것이다. 이 선택은 처음에는 아프다. 이유는 단순하다.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과정은 언제나 금단 증상을 동반한다. 그를 잃는 게 아니라 마치 나의 일부를 떼어내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네가 느낄 금단 증상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다. 오히려 그동안 이 관계에 네가 얼마나 많이 자신을 던졌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다. 그 아픔을 피하려고 다시 돌아가면 너는 조금 뒤에 더 큰 아픔을 경험하게 될 뿐이다. 상처가 얕을 때 꿰매는 것과 골물대로 골문 상처를 뒤늦게 도려내는 것의 차이를 생각해보라. 지금의 고통과 나중의 고통 중 어느 쪽이 더 견디기 힘들 것 같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고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첫째, 네 안에서 기준을 다시 정의해야 한다. 나를 강하게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일관되게 존중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삼겠다고 결정하는 것이다. 이건 머리로만 하는 다짐이 아니다. 앞으로의 선택 하나하나에 적용되는 필터다. 누군가가 너에게 다가올 때 그 사람이 너를 얼마나 뜨겁게 원하는지보다 너의 시간을 어떻게 대하는지, 너의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지부터 본다는 뜻이다. 둘째,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 변화가 필요하다. 밤 늦게 오는 메시지에 대한 반응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다. 예전에는 습관처럼 바로 답장을 보냈다면 이제는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차분한 상태에서 대답하거나 아예 대답하지 않는 선택을 해보라. 그의 호출에 자동 반응하던 몸을 멈추는 것만으로도 이미 파워의 균형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다. 너는 더 이상 언제든지 가능한 사람이 아니다. 셋째, 네 삶의 중심을 다시 재조정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그의 메시지, 그의 일정, 그의 기분이 너의 하루를 좌우했다면 이제는 너의 계획, 너의 목표, 너의 관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네가 진짜로 하고 싶지만 미뤄둔 것들의 목록을 적어보라. 배우고 싶었던 것, 가고 싶었던 곳,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 빈칸을 채우기 시작하라. 관계에서 빠져나올수록 생기는 시간과 에너지를 다시 너에게 투자하는 것이다. 넷째, 네 감정을 솔직하게 언어로 꺼내야 한다. 이것은 꼭 그에게 말하라는 뜻이 아니다. 일기든 노트든 녹음이든 상관없다. 나는 이 관계에서 어떤 순간에 가장 아팠는가? 나는 언제 나 자신을 배신했다고 느꼈는가? 나는 무엇을 참으면서 버텼는가? 를 적어 내려가 보라. 구체적인 문장으로 옮겨지는 순간 흐릿하던 감정은 구조를 가진 현실이 된다. 그리고 현실은 늘 감정보다 다루기 쉽다. 다섯째, 필요하다면 누군가와 이 이야기를 나누어야 한다. 혼자서만 품고 있으면 너는 쉽게 다시 자기 합리화의 늪으로 빠진다. 친구든 상담이든 믿을 수 있는 사람 한 명에게만이라도 이 관계에서 일어난 일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아라. 나도 잘못한 게 많은데 라는 말로 시작하지 말고 그냥 사실을 나열하는 것부터 시작하라. 누군가와 공유하는 그 순간 이 관계는 더 이상 네 머릿속에서만 돌아가는 허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사건이 된다. 여기까지 들으면서 네 안에서 또 다른 두려움이 올라올 수 있다. 그래, 이 관계에서 나오면 그 다음은 이 두려움이 말해주는 건 하나다. 네가 지금까지 얼마나 나 혼자를 두려워해 왔는지. 혼자인 상태가 공허와 실패로 연결되어 있으면 너는 어떤 관계라도 붙잡고 싶어진다. 설령 그 관계가 너를 파괴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다. 그래서 나는 다음 진실을 아주 단호하게 말하고 싶다. 혼자인 상태는 실패가 아니라 재설계의 기회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는 사람일수록 잘못된 사람에게 매달릴 확률이 높다. 반대로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딜 수 있고 심지어 어느 정도는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연애에서도 훨씬 냉정한 선택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차라리 혼자인 게 낫다. 이 문장을 진심으로 말할 수 있을 때 너는 비로소 네 삶의 운전대를 다시 잡은 거다. 그리고 이런 사람 앞에서는 욕망만 있는 남자들이 오래 버티지 못한다. 그들은 더 쉬운 대상, 더 빨리 흔들리는 사람을 찾으러 떠난다. 그러니 네가 해야 할 마지막 선택은 이거다. 나를 소비하는 사람보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을 기다리겠다고 결정하는 것. 이 결정은 처음에는 차갑고 외로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결정이 내 인생의 온도를 서서히 바꾼다는 걸 느끼게 될 거다. 너는 더 이상 밤 시간 전용 호출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게 된다. 대신 낮에도 저녁에도 일상 전체에서 존중받는 관계만을 허용하는 사람이 된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자. 그 남자가 변할 가능성에 대한 판타지다. 그래도 언젠가는, 그래도 나를 잃고 나면 깨닫지 않을까? 라는 기대는 너를 가장 오래 붙잡아 두는 비밀 약이다. 물론 사람은 변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변화는 대개 강한 충격과 스스로의 자각에서 온다. 그리고 그 자각을 만들어주기 위해 네가 해야 할 일은 더 많이 이해해주고, 더 많이 기다려주고, 더 많이 희생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다. 그가 진짜 변하고 싶다면 너의 경계를 분명하게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된다. 네가 이런 방식의 관계는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을 때 그는 네 선택을 존중할까? 아니면 죄책감을 자극하며 너를 붙잡으려 할까? 그는 스스로를 돌아볼까? 아니면 네가 예민하고 과한 사람이라고 몰아갈까? 이 반응 안에 이미 그의 미래가 들어있다. 네가 할 일은 그 미래를 미리 읽고 그에 맞게 네 삶의 문을 열지, 닫을지 정하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너는 인생의 갈림길 한가운데 서 있다. 한쪽 길은 익숙하다. 네가 이미 여러 번 걸어본 길이다. 잠깐의 달콤함과 긴 침묵, 뜨거운 밤과 차가운 아침, 스스로를 낮추며 상대를 합리화하는 길. 다른 쪽 길은 아직 낯설다. 그 길에는 처음에 적막이 있을 수 있고 공허함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위에 차근차근 쌓이는 것은 네 자존감, 네 기준, 네 삶에 대한 주도권이다. 정신적 본능 채널이 이 시점에서 너에게 바라는 건 단 하나다. 이 영상을 끈 순간 그냥 일상으로 도망치지 말라는 것. 오늘 들은 내용 중 단 한 문장이라도 현실에서 행동으로 옮겨보라는 것. 밤 늦은 메시지에 대한 반응을 바꾸든 이미 알고 있는 패턴의 상대를 조용히 정리하든 내 마음속에서라도 나는 더 이상 이런 관계를 허용하지 않겠다 라고 선언하든 작아 보이는 행동이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꿀 때가 많다. 그리고 언젠가 아주 가까운 미래에 너는 돌아보며 이렇게 말하게 될 수도 있다. 그때 그 영상을 보고 나는 욕망의 미끼에서 빠져나오기로 결심했다. 그 선택이 너의 인간관계, 너의 커리어, 너의 일상까지 전부 바꿔놓았다는 걸 깨닫게 될 거다. 그러니 오늘 이 순간을 가볍게 넘기지 마라. 너는 지금 한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게 아니라 너 자신과의 관계를 다시 쓰고 있는 것이다.